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형사재판 관련한 특검의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최초 수사하고 그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특별검사는 2025년 7월 2일 이 사건을 정식으로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최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하여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이제야 정의가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장면이 바로 그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력에 짓밟힌 정의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침묵당했던 진실이 입을 열기 시작한 순간인데요. 마침내 그런 날이 왔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종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다시 살아났다는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드디어 억울한 누명이 걷히고 잘못된 권력의 폭주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 아래에서 무너졌던 법과 정의가 하나씩 복원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진짜 모습인 거죠. 힘 있는 자가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법 위에서 작동하는 나라 말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는데요.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감추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정당하게 이첩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합법적인 행위였고 군인의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른 판단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정당한 행동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정당한 행동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몰아갔고, 이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었는데요.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던 자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던 그 작태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1심에서 1년 넘게 심리한 끝에 박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고집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명령이 아닌 법의 양심에 따른 판단입니다. 윗선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과 정의를 지킨 박정훈 대령의 용기는 결국 정당함으로 증명됐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입을 막으려 해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무죄 확정은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명예 회복에 그치지 않는데요. 그를 범죄자로 몰아세운 세력,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덮으려 했던 세력, 진실을 짓밟고 권력만을 따랐던 자들 모두 그 책임이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 앞에 서 있는데요.
잘못된 판결은 뒤집히고 억울한 사람은 복권되며 옳은 사람이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시간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확정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인데요. 정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국가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하려는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멈추지 않는데요. 오늘 이 순간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대위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윤희숙 원장님은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으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희숙 원장님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당이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혁신은 멈출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겪는 모든 혼란과 발전이 향후에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관위원장을 맡아주실 분으로 우리 당의 대표 최고위원과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신 황우려 전 대표님을 선관위원장으로 모시도록 비대위에서 의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힘당이 또다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쇼를 벌이고 있는데요. 안철수가 사퇴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윤희숙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이걸 두고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국민을 상대로 한 재탕, 3탕짜리 기만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늘 보던 얼굴에 늘 하던 말, 그리고 뻔한 수순인데요. 국힘당은 위기 때마다 혁신위원회란 간판을 걸어놓고 이름만 바꾼 채 똑같은 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만 교체하면 새로운 정당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뻔한 멘트를 던졌는데요.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겠다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별하지 못한 건 국힘당 내부의 낡은 정치와 구태, 책임 회피입니다. 윤희숙은 스스로를 중도보수의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건 학력 자랑이나 이력 부풀리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치입니다. 안철수가 왜 나갔는지, 송경택 서울시의원이 왜 함께 떠났는지조차 짚지 않은 채 자리를 채운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국힘당의 혁신쇼는 이번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닌데요. 권영세, 이준석, 황우여, 이름만 달랐지 전개는 똑같았습니다. 바뀌는 건 인물의 얼굴뿐이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황우여를 다시 선관위원장으로 앉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경선 관리하던 사람을 또 불러낸 게 무슨 혁신입니까? 국민 눈엔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그 밥에 썩은 나물입니다. 이쯤 되면 사골도 웃고 갈 판인데요. 국힘당은 진짜 사골보다 더 오래 우려낸 맹탕을 다시 끓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알맹이 있는 정치인데요. 국힘당은 매번 껍데기만 바꾸고 있습니다. 쇼의 반복, 기만의 반복, 무책임의 반복입니다. 더구나 이 당은 지금 내란 공범정당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데요. 2014년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헌정을 파괴하려던 그날 국힘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공범의 증거입니다. 내란 정권을 비호하고 사법 절차마저 흔드는 지금 이 당이 무슨 혁신을 운운한단 말입니까? 송원석은 당의 혼란과 갈등도 결국 혁신의 과정이라며 희망을 던졌는데요. 문제는 그 희망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위기 때마다 쇼만 벌이고 위선을 포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합니다. 해체가 답인데요. 국힘당은 이미 회생불능입니다. 진정한 보수 재건을 원한다면 이 썩어빠진 정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인사 교체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제 이런 혁신쇼에 더는 속지 않는데요. 속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건 책임지는 정치, 반성하는 정치, 새로운 비전과 철학입니다. 국힘당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돌이킬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쇼는 그만두어야 하는데요. 국힘당의 마지막 막은 내려야 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끝장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들은 끝까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관련해서요. 오늘 SNS에 본인이 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 정치적인 이용은 없었다. 개인적인 이용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실에서 다른 입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 관련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곧 입장을 밝히겠다 말씀은 드리겠고요.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좀 짚어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정했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입니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 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제화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 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그대로 워딩이에요. 답변 온 거.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들으셨죠, 의원님들? 참고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방송 3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에게 대통령이 방통위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저희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말 뜨거운 사안들이죠. 군 관련 법적 문제부터 또 주요 정당 내부 움직임, 그리고 방송정책 수장을 둘러싼 논란까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해병대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이 있었고요. 또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선이 있었죠.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언 문제까지 이 사안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이야기 박정훈 대령 사건부터 바로 시작하죠. 특검이 항소를 취하했다 이 소식인데 이 결정 배경이 뭔가요? 네, 박대령. 잘 아시겠지만 해병대 최수군 상병 사망 사건 그 초기 수사를 담당했었죠. 네네.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제 넘겼는데 그 이후에 국방부 검찰단이 이 박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명령 불복종 뭐 이런 거죠. 근데 1심 군서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를 했었고 근데 이제 와서 특검이 왜 이걸 다시 걷어들인 건가요?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건을 넘겨받은 특별검사팀이 이 기록을 다시 쭉 검토를 해본 겁니다. 아, 다시 검토를? 네. 결론은 뭐냐면 박대령의 행동, 그러니까 그 기록 이첩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기소한 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좀 부당하게 기소권을 썼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무죄가 나온 사건인데 항소를 계속 유지하는 건 오히려 불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이 결정을 두고 뭐 권력에 맞선 정의의 승리다. 아니면 잘못된 권력 폭주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식의 아주 강한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는 박 대령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냥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건데 부당하게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항소 취하는 뭐 좀 늦긴 했지만 어쨌든 정의가 실현된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책임자 처벌 요구도 나오겠네요. 네, 더 나아가서 박 대령을 기소했던 사람들, 그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뭐 특검 결정 자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초기 기소 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은 계속 남게 되는 셈이죠. 네, 군 관련 사안이 참 복잡하네요. 자, 이번에는 좀 정치권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쇄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이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신임 혁신위원장에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당 개혁을 이끌 자리인데 당에서는 이걸로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것 같고요. 네, 공식적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 중도 성향의 경제 전문가로 알려진 윤 위원장을 통해서 과거랑 단절하고 정책 중심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당대표 선거 관리할 선관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대표를 다시 임명했고요. 하지만 말이죠. 보내주신 다른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또 쇼하는 거 아니냐. 뭐 안철수 전 위원장 사퇴하고 사흘 만에 바로 인선한 거라면서 재탕, 삼탕, 기만극이다. 아주 날선 비판이 나오던데요. 왜 이렇게 평가가 갈리는 걸까요?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결국 또 익숙한 인물에 그냥 익숙한 구호만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뭐 수도권 민심 잡겠다, 정책 정당하겠다, 과거 단절하겠다 이런 말은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책임지는 모습이나 어떤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그 황우여 전 대표가 다시 등장한 것도 혁신이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냐 이런 시각이 꽤 강하고요. 심지어는 당이 내란 공범 혐의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연결짓는 주장도 있던데요. 그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준비 의혹, 그때 당시에 당이 침묵했다. 이걸 근거로 들더라고요. 네, 그 자료를 보면요. 당시 당의 침묵을 거의 뭐 헌정위기 상황에 대한 공범적 행위로까지 규정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와, 공범이라니.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찰 없이 그냥 지도부 얼굴만 바꾸는 거? 이건 의미 없다. 심지어는 당 해체까지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담겨 있거든요. 해체 요구까지. 네, 이 지점은 결국 당 지도부 교체만으로는 이미 쌓일 대로 쌓인 어떤 민심 위반, 특히 그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런 깊은 불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러니까 방송정책 총괄하는 자리죠. 이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해서 좀 말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이 본인 SNS에다가 대통령이 방송 장악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니 방통위 자체안을 만들라. 이렇게 업무 지시를 했다고 밝혔어요. 뭐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근데 대통령실 반응은 좀 다르지 않았나요? 이 위원장이 정정했다는 표현을 쓴 게 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만약에 지시랑 의견 개진을 혼동하면 국무회의, 그러니까 장관급 회의죠. 거기서 발언할 자격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었죠. 게다가 다른 정부 관계자는 또 국회에 나가서 이 위원장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다. 그리고 별도로 무슨 지시가 내려온 것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대통령하고 방통위원장 사이에 정확히 어떤 소통이 있었던 건지, 또 방송정책 방향은 뭔지 이런 혼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비공개 회의 내용이 혹시 유출된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이런 우려까지 표했고요. 결국에는 뭐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뭐냐, 방통위 역할은 뭐냐 이런 혼선 자체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명확한 소통이 없으니까 자꾸 의혹만 커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박정훈 대령 사건 특검 결정부터 국민의힘의 쇄신 시도, 그리고 그에 대한 좀 싸늘한 시선들, 또 방통위원장 발언 둘러싼 진실 공방까지. 오늘 정말 복잡한 사안들을 짚어봤네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사안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식적인 발표나 어떤 입장 표명과 그 이면에 있는 실제 진실 혹은 또 대중들이 인식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결국 뭐 책임 문제, 투명성 문제, 그리고 진짜 변화는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기관의 신뢰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고요. 그러게요. 이 공식적인 설명이랑 여러 정황들 또 비판적인 시각들이 막 부딪힐 때 이걸 접하는 정보 소비자, 바로 당신은 이 간극 속에서 과연 어떻게 진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건 각자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